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여기에 희망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너무 명확하다고요? 하나는 좋은 거, 그리고 하나는 나쁜 거. 하지만 이렇게도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심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고, 희망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기대라고 말이죠. 그래요. 어차피 미래에 생겨날 일이어서 실제 그 상황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걱정만 한다고 해서 현재가 나아지는 것도 없고 미래가 변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걱정 말고 기대 쪽으로, 근심 말고 희망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어지럼증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강의에서도 두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어지럼증도 두통과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이 어지럼증은 머리에 붙어 있는 눈이랑 귀랑 그리고 뇌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공간 감각의 문제입니다. 네. 눈은 이제 시각이랑 평형 감각을 시각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게 되는데 우리 자세가 나빠졌을 경우에 평형이 아니니까 평형이라고 찾을 수 있도록 눈을 통해 가지고 평형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귀 속에 있는 이제 세방고리관이나 전정기관에서 평형을 같이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뇌와 손의 문제들이 같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지럼증은 성인의 한 20%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네. 어지럼증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현기증 또는 현운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이라고 하는 건 눈앞이 이렇게 까매지는 거고요. 네. 훈은 이렇게 빙빙 도는 거고요. 현기증은 그거보다 조금 덜하게 이게 아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쏟아질 것 같거나 또는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것까지도 어지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거와 관련이 있나요? 저는 주로 어지럼증 하면 이렇게 빈혈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예, 빈혈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보면 가난할 빈자인데요. 조개 패자 위에 나눌 분자예요. 이게 피가 부족해서 가난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음식을 너무 적게 먹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피가 어쨌든 적은 상태이고 눈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네. 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뇌의 문제, 또 심장의 문제, 또 목뼈 틀어져 있거나 하는 이런 문제 또는 이 사람이 아주 하이 센시티브한 그 사람의 특성이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예민한 사람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배를 탔거나 또는 비행기를 탔거나 또 놀이기구를 탔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이 보통 이제 배에 오래 타고 나면 배에서 내리는데도 조금 어지러지한 느낌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게 너무 오래 가는 분들도 문제들이 있는 거죠.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빈혈인 경우는 혈액이 부족한 경우니까 네. 첫 번째는 음식 먹는 게 적지 않은지
먹은 걸 내 거로 제대로 잘 흡수하는지, 또는 잘 먹고 잘 흡수하는데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는 건 아닌지,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해서 몸 안에 부족하고 쓰고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잠을 너무 못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시각적인 문제나 또는 이 복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질어질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긴 하는데 네. 예, 이런 경우도 이제 뇌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귀 자체의 문제, 뭐 이석증이나 아니면 전정기관염 이런 경우도 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석증은 귀 안에 균형을 잡아주는 조그만 돌이 있는데 이 돌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뇌의 문제에서는 특히 이 소뇌 부분이 평형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소뇌 위축증이나 또는 뇌신경의 문제로 나타나는 뭐 종양이라든지 대뇌 이상, 그리고 편두통이나 또는 간질이나 자율신경 부조증이나 중풍 전조증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지럼증 있는 사람들 중에 한 10명 중에 3명은 중풍으로 이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으면 다른 영변 질환들과 연계성을 가지고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내가 좀 잠이 부족했다든지 네. 뭐 좀 덜 먹었다든지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네. 어지러웠다가 네. 또 이게 없어졌다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위에 말씀 주신 이유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네. 이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인체 내에서 그 대사, 특히 수분 대사, 체액 대사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경우에 잘 나타나는 경우들 중에 한 가지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운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포지션을 체인지할 때, 자세를 바꿀 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돌릴 때, 또는 뭐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또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어지러운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은 저혈당이나 저혈압인 경우도 있어요. 네. 예, 혈압이 낮으니까 머리까지 혈액이 충분히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이 떨어지니까 뇌도 당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얘가 힘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또 과호흡이나 이런 경우, 또는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한테도 생깁니다. 예, 뭐 이렇게 혈액도 충분히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통로의 문제도 없는데, 이 담음이라고 하는 경우는 찌꺼기 같은 거죠. 노폐물 같은 게 쌓여 있게 되면 깨끗한 혈액이 아니라 좀 불순물이 섞여 있는 혈액 이런 게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조금 기능이 어질어질하게나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십변구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담이 있는 경우 좀 퉁퉁퉁하다든지, 아니면 뭐 밀가루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 생냉물, 회나 네. 생야채 같은 걸 너무 많이 곁들여 드시는 걸 아시는 분들한테 생길 수 있고, 또 어지러운 증상들이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턱관절과 목뼈 1번, 네. 목뼈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 배나 지하철이나 아니면 놀이기구, 비행기 같은 거 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감각이 아주 예민한 분들, 네. 저희 한의원 오신 분 중에 한 분 그러신 분인데,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그 후유증이 며칠씩 가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서 이런 어지럼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항진되어 있는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한약 치료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그렇죠. 이 어지럼증으로 좀 발현이 된 경우가 있네요. 어지럼증이 주소증이 아니지만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과호흡이나 뭐 또는 강박장애 이런 분들, 또는 이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그런 게 공황장애 있는 분들한테서도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부분 중에 상당수가 목표 1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되게 참 신기한 게 우리 몸이 뇌와 머리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의 상당수가 목표 1번, 2번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해 주니까 참 많이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그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심각하게 느껴져서 병원을 갔는데 네. 이게 이유는 없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편히 쉬어라.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중에 또 한 가지가 또 실제로 근데 어지럼증이 그냥 뭐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뭐 메니엘시 증후군 뭐 이렇게 실제 병명이 있다면서요? 예, 메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붙인 건데, 옛날에 이제 마차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지러워하고 구토하고 뭐 정신 잃고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네. 이게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메니엘시 신드롬, 메니엘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목배 1번이 틀어지면 두통이나 구역감, 어지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목배 2번은 척추전, 목배 2번은 목배 1번을 받쳐주는 축이기 때문에 목배 1, 2번의 축 여기를 맞춰주고 그리고 소화기가 안 좋을 때도 한의학에 봤을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소화기 중에 특히 위의 상태를 좋아지게 해주도록 상부 흉추 6번의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면 그리고 자세를 좋게 해주면서 척추하고 뇌의 기능을 좋아지게 해주면 이런 어지럼증들이 훨씬 많이 좋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게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라는 건 이 네. 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정상 범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거든요. 지부를 얘기를 하면 온도가 어떤지 밝기가 어떤지 네. 그리고 또 습도가 어떤지 이런 거죠. 검사를 할 때 조명을 가지고 체크를 했으면 조명은 온도는 모르죠. 네. 온도 가지고 했으면 습도는 모르고요. 습도를 가지고 했으면 습도만 알지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안에 들어갔을 때 아늑함인지 아니면 좀 불편한지 이런 건 모르거든요. 그 세 가지 온도, 습도, 조명 가지고 밝기 가지고 체크를 했지만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네. 그래서 검사에도 정상인데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아직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사 외에 이제 찾아보니까 목뼈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였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양방병원에서 검사하는 게 혈액 검사, 빈혈인지 아닌지 체크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귀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MRI를 찍거나 해보는데 네. 그래도 안 낫는 경우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소화기나 담음이나 척추의 문제 또는 턱관절의 문제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신허일 경우에도 중심축을 잡아주는 기능이 약해졌을 때도 나타나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치료해주고 해주면 좋아지시게 되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목표 1번 같은 경우는 뇌하고 또 뇌로 가는 혈액 공급로, 특히 네. 저 경추동맥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목표 1번이 틀어지면 뼈만 틀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차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치고 힘들어지겠죠. 동일하게 목표 1번이 틀어지면 뼈와 연결되어 있는 인대나 주변에 있는 근육들 그리고 그 축으로 지나가는 신경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특히 목표 1번은 뇌하고 연결이 많기 때문에 뇌의 가소성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중에 척추로 틀어져 있는 걸 맞춰줬을 경우에 뇌가 좋아지면서 여러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 보죠. 네. 목표 1번이 틀어졌을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만성 피로하고 만성 감기고요. 그 다음 주로 많이 보이는 게 이제 두통, 어지럼증, 편두통 이런 증상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인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목뼈가 틀어지면 네. 뭔가가 순환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지럼증을 유발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어져 있는 걸 맞춰주니까 축이 제대로 정렬이 되면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죠. 몇 년 전에 이제 몸이 경직되면서 쓰러진 적이 있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또 내원하시기 한 달 전에 쓰러져가지고 119 타고 병원 응급실 가서 뇌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건 그런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네. 봤더니 이분이 일자목이셨어요. 그래서 목을 치료해주고 네. 해주니까 한 달 정도에 한 13번 치료받으니까 어지럼증은 한 80% 좋아지고 목 어깨 네. 아픈 거라나 턱소리나 불면증, 불안감, 몸 저리는 거 그리고 두통 같은 것도 같이 개선되면서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검사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시는 거고 그것들의 문제가 없었다면 목과 턱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낫죠. 이게 턱과도 또 어지럼증이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이 척추 1, 2번, 특히 목표 1, 2번이 척추 전체의 축이 되는데 이 축을 조절해 주는 곳이 턱이거든요. 네. 턱은 비행기 조종관 같이 좌나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상승, 하강 해주는 것처럼 이 척추 전체의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네. 턱관절 옆으로 9개의 내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들이 이 턱관절하고 뇌하고 목표 1, 2번이 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나타나고 이걸 여기에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하게 되죠. 그럼 일자목이나 뭐 좀 거북목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어지러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나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높죠. 아. 네, 좋은 포인트인데요. 이게 목은 머리하고 몸통하고 연결해주는 브릿지 네. 역할을 해주죠. 근데
이 목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코가 앞쪽으로 보면 C자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일하는 자세나 또는 공부하는 자세에서 머리가 계속 앞쪽으로 간다든지 또는 운전하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자가 되거나 또는 역시자 형태가 되게 되면 네. C자 형태가 되는데 반대가 되면 생각해 볼게요. 고속도로에 네.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 C자형 고속도로예요. 근데 네. 지금 공사하느라고 도로가 일자가 됐거나 역시자가 됐으면 속도가 느릴 그렇죠. 수밖에 없죠. 네. 목뼈 안으로는 뇌에서 척추로 온몸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척추관이 지나가는데 이 관이 고속도로거든요. 여기가 틀어져 있게 되면 당연히 신경들 지나가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다 못 지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그 현상들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그래서 척추들 특히 목뼈들이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되면 소통이 잘 되니까 어지러운 것도 줄어들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같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지럼증이라는 건 그럼 결국에 뭔가 내 몸에 과부하가 왔을 때 그렇죠.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는 과부하가 되고 또는 모자라고 근데 오긴 오는데 오합지졸 갖고 일 안 하는 네. 애들이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부족하면 채워주고 너무 이상한 애들 와 있으면 걸러내줘야 되고 틀어진 것은 바로 잡아주고 또 막고 있는 것들에서 막고 있는 거 제거해줘야 되고 하는 쪽으로 좋아지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럼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됐던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한 4개월 정도 치료받았는데 4개월 전에 전전신경염 진단을 받았어요. 뇌 네. MRI까지 찍어봤는데 브레인 MRI 찍었는데도 정상이에요. 네. 그 전전신경염 진단받고서 치료했는데도 4개월 동안 차도가 별로 없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턱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클래스 3 부정교합인데 3급 부정교합은 이제 아래 턱이 치아보다 위쪽 치아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네. 경우거든요. 이미 턱 관절이 틀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분이 일자목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허리도 아프고 일자목이고 그러면 이 증상들이 같이 이분은 이제 따로 받으신 거죠. 어지럼증이 전전신경염이니까 전전신경염 치료를 받으셨고 허리 아프니까 허리 아픈 거 치료를 받았고 턱관절 치료를 다른 곳에서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다 같은 거예요. 목 아픈 거랑 허리 아픈 거랑 어지럼증이랑 전전신경염이랑 같은 거네요. 턱관절이랑 같이 치료하면 같이 좋아지죠. 얼굴색도 누르는데 한의학에서는 얼굴색이 누르면 면왕자는 비병이라고 해서 소화기의 병으로 보는데 네. 이분 또 좀 체력도 조금 떨어지시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치료해주면 좋아지죠. 치료하면서 얼굴색도 좀 더 화색이 돌고 눈빛도 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턱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턱이 정상적인 위치로 들어갈 수 있는 표준 유지 장치 같은 걸 착용하시고 CBA 치료를 좀 더 하시면 좋아지죠. 네. 그러면 어쨌든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게 네. 약간 그 제가 치아 교정 해봐서 아는데 네. 그 치아 교정하면 네. 이게 상당히 미용적으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럴 그- 수는 있죠. 아, 그럼 이게 말하자면 회사에 갈 때도 이걸 착용하고 있어야 하나요? 회사에 갔을 때는 착용하시기 힘드시니까 이제 네. 그러면 더 좋긴 한데 회사에는 힘드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 이건 상시 착용하는 게 아닌가요? 네, 상시 착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 이제 퇴근하셨거나 네, 주무실 네. 때나 착용하시는 표준형 장치는 그렇게 착용을 하시고 네. 치료 받으실 때는 이제 맞춤형 장치를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턱 관절의 균형을 맞춰주고 척추를 교정을 해준 상태에서 거기에 맞게 그 형태를 떠가지고 그 본인한테 맞도록 일회용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건데 척추가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턱 관절이 변하니까 그 변화에 따라가서 해주는 거죠. 운전하고 갈 때 길이 똑바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우치는 때마다 우리가 핸들을 좌로 우로 꺾어주면서 돌려가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하는 형태에 따라서 네. 계속해서 갈아주면서 이거는 꼈다 뺐다가 가능한 장치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하고 또 쉽죠. 그래서 아. 불편한 건 별로 좀 더 적은 편이죠. 치과 음. 치료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하고 효과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런 어지럼증들이 좋아지면서 인체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개선이 되면서 얼굴도 대칭의 형태가 되고 두개골이 그 사람한테 제일 작은 형태로 가요. 네. 그래서 예뻐지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지럼증 치료 사례 그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30대 초반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회사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다 보면 이분이 그럴 때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네. 못 가시고 가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좀 그렇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이거는 이제 다른데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네. 이건 목의 문제다. 그래서 치료해드렸더니 29번 치료받으면서 이제 안구 건조증이랑 뭐 충혈되는 거, 요통, 허리 아픈 거, 피곤한 거 이런 거 같이 좋아지면서 이제 바로 걸을 수 있게 되고 이분이 저희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니까 걸으면서 다른 맞은편에서 오는 분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럼 아마 잘 넘어지실 거예요, 이분 그쵸, 같은 경우에. 그쵸, 네. 예.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아치 없어지니까 되게 좋아지셨죠. 이분 또 바스 한 6, 8 정도에서 1, 2 정도로 좋아지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안구 건조증이 제가 알기로 이게 유전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후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안구가 건조해진 건데 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거의 네.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눈은 한의학적으로는 간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간에 화기가 많거나 또는 그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 또 위화가 많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배 2번하고 상부 흉추 2번, 상부 흉추 5번 그러니까 심장이나 간 또는 목배 2번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나 치료나 우리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 하시는 치료를 해보니까 이 치료가 좋아요. 잘 되더라고요. 이 치료 다른 선생님들 중에도 잘 되는 경우들을 보면 척추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니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눈만 보면 치료가 어렵고 네. 눈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되는 곳들을 진단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이 어지럼증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더라고요. 쉽지는 않죠. 눈은 네.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거든요. 기름 중에서도 제일 좋은 기름 쓰는 게 인공위성이고요. 그다음 비행기거든요. 눈으로는 아주 이렇게 정밀한 기운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여러 가지 기운들이 가서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눈은 바로 피곤하거나 아니면 깔깔해지거나 뭐 모래 뿌려놓은 것 같거나 하는 증상들이 생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 보다가 저쪽 다른 물건을 볼 때마다 포커스 맞춰야 되죠. 밝기에 따라 가지고 명암 조절해야 되죠. 그리고 거리 조절해야 되죠. 네. 그 크기에 맞춰 가지고 움직여야 되죠. 색도 분별해야 되죠. 눈 뜨고 있는 동안에 깨어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기관이 눈이거든요. 네. 이번 음식 먹거나 말하지 않을 때는 안 움직이지만 네. 눈은 자고 있지 않는 한, 감고 있지 않는 한 계속 움직이고 맞추거든요. 이게 진짜 네. 저 같은 경우도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네. 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더 이게 어지럼증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연관이 되죠. 네. 예. 이게 너무 많은 빛에 노출이 네. 되는 것도 외부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거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죠. 또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면 잠깐 눈을 감거나 또는 네. 목을 뒤로 젖혀주고는 맥켄지 운동 같은 것처럼 해주시거나 또는 침대 끝에 누워서 목을 좀 뒤로 젖히는 걸 좀 같이 해주시거나 하면 좀 더 나아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구 건조증 심한 분들이 목배 2번, 상부흉추 2번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보통 이렇게 앞쪽으로 네. 목이 일자나 역시자 형태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태로 가기 위해서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해줘서 반대 모습을 해줘서 경추의 커브가 정상적인 커브를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주면 아무래도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도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들은 동작근과 기란근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구부려주는 근육이 있으면 펴주는 근육도 있거든요. 항상 이 안구 건조증 생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구부려주는 앞쪽으로 긴장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육들이 뭉쳐져 있고 그게 흉곽이랑 복강도 압박시켜줘서 나타난 거였으니까 이걸 풀어주고 젖혀주고 네. 해주면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수축시켜줘서 앞쪽에 있는 뭉쳐있던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도록 해주면 좋아진다. 이게 균형이죠. 전후의 네. 균형이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 맞춰주는 게 좋죠. 사실 회사 업무와 눈의 피로는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네. 그런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고요. 네. 또 어지럼증이 또 이명의 치료와도 연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눈, 귀, 코 이게 목표 2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명이 있거나 또는 돌발성 난청이나 또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목표 1번과 연결되는 구토나 현기증 있는 분들 중에 네. 이 어지럼증이 또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게 연결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주면 귀만 치료해 주는 경우보다 같이 척추 1, 2번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눈하고 귀에까지 같이 연결돼 있고 어지럼증, 목표 1번 나가는 게 어지럼증과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신경들을 안정화시켜주면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사례 중에 이분은 이제 돌발성 난청이랑 보청기를 사용해도
한쪽 귀에 소리가 안 들리고 다른 사람들 목소리도 안 들리고 양쪽 이명이 있었던 분인데 한쪽 이명은 나아졌지만 한쪽 이명은 지금 또 있으신데 네. 이분 한 2년 정도 치료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이분은 이제 운전하고 가시다가 사고 날 뻔 하시고 구토도 한 10번 하시고 그래서 강의 주로 하시는 분인데 강의도 못 하고 그래서 이거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럴 정도셨는데 뭐 대학병원에 갔더니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했었고 네. 그랬던 분인데 좀 예민한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목 디스크도 있어서 이전에 치료받긴 했는데 목 디스크하고 이건 별거일 거야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데 가셨다가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목의 문제가 좀 더 심해져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치료해 드렸더니 지금은 운전도 하시고 또 해외여행도 하시고 강의도 잘 하시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분 좀 예민하셔가지고 무리하거나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좀 증상이 좀 나타나고 그러긴 하시더라고요. 이 이명도 사실은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예. 이명 어렵습니다. 네, 질병이잖아요. 예, 잘 낫는 분도 있지만 이명이 잘 낫는 분들은 정말 잘 낫는 분들은요 양쪽 귀를 이렇게 눌러봐서 네. 소리가 줄어드는 분들은 잘 나요. 그분들은 과로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잘 낫고요. 진짜 그런 분들은 뭐 보약 드시고 좀 쉬어주시고 그러면 금방 낫는데 그것 외에 이제 이명 있는 분들은 귀 자체를 치료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귀 안에 그 소리를 듣는 청세포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소음이나 다른 부분들에 노출이 되면 얘들이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얘들의 기능을 좀 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귀하고 눈, 아까 눈도 말씀드렸지만 네. 귀도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신화나 담화나 간화 여러 가지 심장이나 간이나 신 쪽 기능들 또 폐에 과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의학적으로 분석해서 같이 치료가 들어갈 때 도움이 됩니다. 네. 어지럼증이 또 이석증과도 연관이 있나요? 예, 아까 전에 잠깐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석증이 귀 안에 그 조그만 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돌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우리 이 균형 잡는 세포들이 맞춰가지고 이 위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위치에서 틀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석증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세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치료한 사례 중에 이제 이석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분은 2, 3일 동안 출근도 못 하시고 밥도 잘 못 먹고 눈 뜨는 것도 힘들다. 눈 뜨니까 어지럽다. 이랬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이석증이 원인을 밝혀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위치는 뭐 이석이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기에 그건 정상인데 그럼 그 정상이 생기는 그 위쪽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목뼈에서 나가는 신경들의 문제 때문에 그 증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그 목뼈가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되면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이 좀 제 기능 못하는 것들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치료해서 해봤더니 좋아졌는데 이분이 좀 오픈 바이트 이렇게 치아를 다물었을 때 앞쪽이 이렇게 벌어지는 예, 개구 교합이라고 하는데 예, 교합이 좀 안 맞으시는 예, 안 맞으시는 분이셔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턱관절 문제가 항상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았던 분인데 이게 한 1시간 반 정도 치료해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치료해 주니까 눈도 뜨고 목소리도 힘이 있어지고 혈색도 돌아오고 여러 번 치료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물론 이제 체력이 되니까 여러 번 치료하는데 체력이 안 되는 분은 치료 여러 번 하면 너무 힘들어들 하시고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출근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턱관절 균형 치료가 정말 좋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게 섬세한 치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력 있는 선생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면 정말 좋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을 이 겁니다.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다 다루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원인들이 있을 텐데 네. 박사님께서는 뭐 원인을 모르고 오신 박사님 어지러워서 왔습니다 하면 네. 보통 어떤 식으로 좀 진단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한의원은 처음 오시면 맨 처음 혈압을 재봅니다. 예, 저혈압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저혈압인지 모르고 또 말하는 목소리나 이런 걸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뭐 혈당 같은 건 기존 과거력에서 저혈압이 있었거나 저혈당이 있었는지 또는 당뇨약 드시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는 맥진기 검사를 해봅니다. 맥진기 검사요? 네, 맥진을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맥파의 형태를 보고서 이분의 원인이 12개의 장부 중에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귀 앞쪽에 있는 홈에 양쪽 손가락을 귀 대고 앞쪽 홈에? 예, 입을 벌리면 이렇게 홈이 생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이
턱관절이 양쪽의 움직임이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를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입 벌리고 닫고 할 때 누르면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네. 있으시죠. 이런 게 나타나는 분들은 턱관절 질환이 있는 건데 턱관절 질환의 증상이 입 벌리고 닫고 할 때 좌우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입 벌리고 닫고 할 때 소리가 나고요. 세 번째가 눌렀을 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아프다고 하시고, 네 번째는 음식 드실 때 아프다고 하시고, 다섯 번째는 음식 안 먹어도 아프다고 하시고, 더 심해지면 입을 벌리고 있어도 아프다. 입 벌리는 게 좀 힘들어지죠. 개구장이가 생기는데 이런 증상으로 이렇게 정도가 심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보죠. 그리고 이제 또 만져봐서 목뼈를 만져봐서 좌우에 목뼈가 틀어져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근육이 뭉쳐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서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목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엑스레이를 진단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목뼈 사진을 찍어보고 턱관절 사진을 찍어보고 그리고 전체 척추 사진을 찍어봐서 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요. 그렇게 해서 또 뭐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체열 검사도 해보고 자세 검사도 해봐서 평상시에 자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전신의 균형이 체열 상태를 봐가지고 어떤지 이런 걸 같이 보고 겉에도 보고 속도 보고 척추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치료를 해주죠. 네, 알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으신데 좀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네. 싶고요.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어지럼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의 건강 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매실입니다. 매실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매실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매실은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동의보감에서는 매실이 가슴앓이도 없애주고 가슴에 열 차 있는 것도 이렇게 소통시켜 준다고 하죠. 그래서 매실은 이제 갈증 해소도 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 옛 선조들은 매실즙으로 된 차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초 강목에서 이게 매실은 인체 간이나 쓸개 를 다스려서 간이 좋아지면요 피로 회복이 좋아지죠. 그리고 쓸개 쪽의 기능이 좋아지면 몸에 종기나 아니면 담 이런 것도 많이 줄게 되고요. 그리고 간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혈액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보내주는 소통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좋아지니까 당연히 통증도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매실에 구연산이 있는데요. 구연산은 과일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일들에서 신맛을 느끼게 해주고 또 인체에 쌓여 있는 피로 물질들을 없애주는 기능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무리를 했거나 업무 스트레스, 과로, 두통 이런 게 생겼을 때 또는 어깨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그래서 이 인체에 쌓여있던 피로 물질인 저산을 풀어줘가지고 덜 피로하게 해주고요. 또 구연산이 체력 회복에도 많이 되죠. 그래서 구연산을 이렇게 타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로 덜 느게 해주면서 피로 회복도 좋아주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매실 좋은 약입니다. 네. 그리고 위장 기능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 안 좋은 분들 또 뭐 식사나 공복일 때 고생하실 때 매실 드시면 좋고요. 설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장기간 복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소화액도 분비시켜주고 소화불량도 해소시켜주고 위장장애도 줄여주고 설사하는 분들도 많이 줄게 해줘서 오래된 설사에는 우리가 매실을 한약으로 많이 씁니다. 네. 매실을 조금 이렇게 수치를 해가지고 쓰기도 하죠. 그리고 매실의 해독작용도 있는데 피크린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신체에 독성 물질을 분해해줘서 설사나 배탈 이런 걸로 해서 고생할 때 매실을 많이 먹죠. 그리고 일식에 보면 우메보시가 나오는 것도 이 매실을 같이 이용한 거죠. 네.
매실이 또 해독 작용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해독 작용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이 알칼리성이어서 그 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이나 불에 익힌 그 육고기 같은 경우에 노출이 많이 되는 현대인들이 드시면 정말 좋죠. 인체에 이렇게 혈액이 산성화됐다는 건 균형이 깨져서 어느 한쪽으로 가 있는데 이걸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줘서 산성화되어 있는 게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뭐 만성 피로나 불면증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도 좋게 되기 때문에 이 매실을 장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균형적인 상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매실이 좀 맛이 조금 셔요. 네. 그래서 이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네. 속쓰림이나 또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덜 익은 매실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매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저 상담입니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3에 몸무게 73, 그리고 나이는 올해 37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 지금 허리 디스크 있어가지고요. 네,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한 게 좀 있어가지고 상담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좀 전화드렸거든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허리 디스크 생긴 거는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4년, 5년 정도 됐고. 증상은 어떤 증상이세요? 증상은 네. 지금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있는데 좀 물렁물렁한데 있으면, 그런데 이제 침대 같은 거 있으면은 누워 있으면 아프고요. 네. 그리고 양반다리 같은 거 못 하고, 또 이제 앉았을 때도 이제 허리 받침 없는 그런 의자나 아니면 허리 받침 있어도 이제 되게 물렁물렁해서 이제 허리가 잘 뒤로 넘어가는 의자 있거나 뭐 그런 거 의자에 있으면 또 허리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양반다리도 일단 앉을 수는 있는데 한 5분 정도 있으면 또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못 견뎌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못 앉고 있고 약간 그런 증상이 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올해 한 1월 달부터 이제 방사통이 좀 생겼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내려가나요? 방사통 생긴 거는 왼쪽으로만 지금 생겼고요. 왼쪽 어느 부분까지 가나요? 발가락까지 갑니까? 아니, 발가락은 아니고 지금 그 종아리 뒤쪽하고 그리고 종아리 옆면에서 앞면 쪽. 네. 그쪽하고요. 그리고 엉덩이 바로 윗부분. 네. 예, 그 두 부분이 이제 생겨가지고. 디스크 진단 받으실 때 MRI나 뭐 CT나 이런 거 찍어 보셨나요? 예, MRI, CT 찍어봤고요. 그때 MRI 상으로는 3, 4번은 팽윤이고, 네. 4, 5번이 이제 디스크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런 거고, 이제 최근에 좀 좀 많이 심해지게 아파가지고. 네. 다시 MRI 찍었었는데, 네. 뭐 최근에 진단 받은 거는 이제 4, 5번 디스크에서 이제 그 디스크가 약간 터져가지고 그쵸. 이게 흘러나와가지고 아마 그거 네. 흘러나온 것 때문에요. 약간 그 통증이 있을 거라고.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예. 들어서 이제 지금은 약 먹고 있고 네. 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만 그것 드시고 때문에 있나요? 또 뭐 다른 치료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경막이 스테로이드 한번 주사 맞았고요. 근데 네. 그거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 네. 맞기 전하고 후랑 거의 통증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런 상태여서 뭐 병원에서는 일단 한 2주 정도 약을 먹어보고서 경과를 보고서 이제 경과가 보고서 똑같으면은 한번 주사 치료를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일단은 뭐 괜찮아지고 싶은데 이게 네. 지금 계속 연차가 지날수록 계속 악화만 되지 뭐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 예, 연차가 지나면서 계속 악화된다는 것도 포인트인데요. 선생님 이 증상들을 딱 보면 예, 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대변 생각. 대변은 좀 어떤가요? 대변이 좀 물러거나 그러진 않으신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대변은 괜찮아요. 하루에 한번 잘 보시고요. 네. 예, 예. 일단 증상만 보면 그 팽류는 디스크의 첫 번째 단계인데 터져서 조금 나왔다 흘러나왔다 그러면 이건 한 세 번째 정도 단계거든요. 아니, 네 번째 단계까지는 아니신데 1, 2, 3, 4, 5단계 중에 1, 2, 3, 4단계 중에 1, 2, 3, 4단계 예, 중에 되게 허리 디스크를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팽류는 벌징이라고 하는데 약간만 튀어나온 거고요. 약간 부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전에도 조금 더 심하긴 했었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더 심해지니까 방사통으로 이제 발 쪽까지 내려가는 게 생긴 거고 감각 장애나 뭐 저리거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냥 찌릿한 거. 찌릿한 거 정도? 그러면 뭐 그렇게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니시고요. 보통 이제 이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신경들 중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있는데 척추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문제가 생기면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까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감각신경은 조금 덜 하신 것 같고 운동신경 쪽에 조금 더 이게 약간 영향이 같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방사통증 이런 걸 같이 보면 그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 증상이 뭐 시리거나 뻐근하거나 뭐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약간 뻐근한 증상도 예, 그렇죠. 예. 종아리 쪽에. 예. 그런 게 심하지 않고 또 증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발가락 끝까지 가는지를 여쭤봤잖아요. 이게 심해지면 발가락 끝까지 가거든요. 아, 그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찌릿찌릿한 게 가끔씩 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씩 있으니까 그게 항상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항상 있는 분들이 이제 3단계, 4단계까지 가면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니까 치료하면 가능할 수 있다, 빨리 뭐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 별로 안 운동량이 좀 적지 않을까 또는 너무 오래 한꺼번에 앉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 전부터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허리 운동 뭐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 같은 거 해도 좀만 하면 또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 운동을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다가 아프니까 또 못 하게 되고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일단은 쉬는 게 좋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일 끝나고 오면은 집에서 이제 계속 누워 있으면서 계속 쉬고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건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칭요? 네, 이렇게 앉아 계신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앉아 계시는 일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일은 그 소방공무원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방공무원이라. 소방공무원이시구나. 아이고 힘든 일 하시는구나. 좋은 일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장비 같은 거 드는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죠. 평소에는 뭐 이제 앉아서 이제 사무일 같은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이 허리 쪽의 문제는 허리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허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에서 저는 이제 치료를 해보니까 턱관절을 이용해서 목을 치료해주는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같이 먼저 치료를 해보게 되는데 이 허리뼈 3번, 4번, 5번 지금 3, 4, 5번의 문제잖아요. 디스크가 3, 4, 5번의 문제가 생긴 경우는 목뼈 1, 2, 3번의 문제거든요. 목뼈 1번, 2번, 3번은 인체의 축이 되는 곳 중에 목뼈 2번을 중심으로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주변에 있는 문제들 특히 턱관절의 문제 때문에 목뼈 1, 2번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료해주면 이런 경우는 잘 낫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제가 제가 치료한다면 이 정도 되는 분들은 한 2달 안에 나을 것 같습니다.
아, 2달 안에요? 2달 안에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한 10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 한 35점. 아, 예, 어려운 경우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제가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턱관절 예,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줘서 척추를 바로 예. 세워주면 그게 허리 예. 골반이나 허리 통증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예, 그 주변에 인근에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를 하시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턱관절 균형 치료. 치료예요? 네, 턱관절 균형 치료 FCST라고도 하는데 예. FCST FCST 턱관절 균형 치료, 턱관절 치료 그걸 잘 하시는 곳을 찾아가시면 이건 예. 되게 쉽게 낫습니다. 예, 이거 별로 어렵지 아.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고생 이렇게 하실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원인이 약간 균형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예, 힘든 일 하시는 그런 생활 상황에 그런 것 때문에 이번 1월부터 심해진 건 그때 전후로 아마 무거운 거 들거나 아니면 뭐 좀 무리하셨거나 그런 게 원인이었을 것 같은데 하시는 일 자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문제가 조금씩 있었던 게 그 원인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양반다리 못하는 분들도 치료하고 나서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 뭐 수술하고 나서 수술했는데도 양반다리 못하고 앉아서 식사하러 갈 때는 항상 의자 있는 데에서 식사하시고 좌식으로 못 앉는다 이런 분들도 치료하면 좋아지시고요. 예, 바닥에 앉아서 다리 못 뻗는 분들도 치료하면 좋아지고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치료하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만약에 치료를 해서 뭐 경과가 좋아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뭐 무거운 걸 들고 쉽게 네. 말해 무리를 하셔도 네. 괜찮나요?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꼭 너무는 안 좋겠지만 질문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네, 그쵸. 예,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앞으로 자동차가 평생 자동차를 앞으로 그쵸. 10년 만년 뭐 수리를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네. 또 하시는 일이 소방 공무원이셔서 그렇죠. 그런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무릎을 구부리셔야 돼요. 아,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도 무릎을 펴고 물건을 들면요. 허리가 우리 몸의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충격이나 힘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면 허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무릎이랑 발목으로 그 충격이나 여러 가지들을 분산을 시켜요. 네, 그리고 복부 근육을 훈련을 좀 튼튼하게 해주면 플랭크 같은 게 좋은데 네.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럴 때는 케켈 운동하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케켈 운동. 네, 케켈 운동이요? 예, 케켈 운동 항문 조이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골반 저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아랫배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예,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요. 아, 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항문을 그 조였다 조이니까 풀었다 하면 항문을 복부에도- 조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면서 밑에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플랭크를 해주면 복부 전체에 힘이 들어가게 하거든요. 항문에 힘주고 아랫배에 힘주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좋아지는데 복부 근육이 튼튼해지면 허리가 분담해야 되는 혼자서만 한 100을 분담한다면 복부 근육이 한 30 정도를 분담해요. 나눠서 해줘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복부 쪽에도 나눠주고 밑쪽에 무릎이나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도 나눠주고 그러면 허리는 혼자만 부담하지 않고 나눠서 같이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운동을 좀 해주는 게 낫고 굳어져 있는 근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한 자세를 지속적으로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근육만 쓰여지기 때문에 그 구부러지는 반대 쪽에 펴지는 근육이 잘 안 쓰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또는 반대쪽 근육 운동해주는 것들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나서 이제 재발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치료하고 조심하시면 거의 재발 잘 안 하시고 재발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0번의 치료가 돼서 통증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좀 무리하셔가지고 재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통 치료하면은 밤에 이제 잘 때 착용하는 표준 장치 같은 거 착용하면 재발이 거의 없고요. 재발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안에 그 나아지는 속도가 정말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 안 되고요. 치료 받으시면 턱관절 균형의학 치료하시는 데 가서 치료 받으시면 정말 잘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네 말씀 주세요.
예, 그 턱관절 균형 치료라는 게 그러면 일반 병원이나 뭐 그런 쪽에 가면은 다 있나요? 네, 이게? 턱관절 전문 병원이라고 한의원 검색하시면 네, 나올 네. 것 같고요. 많진 네. 않아요. 한의원요? 네. 많지 않아요.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 잘 받으시고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허리에 무리 안 가시도록 생활 습관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네, 좀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원섭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